무소속 한동훈 의원인데 친윤계 주축을 해서 김기현 의원, 심지어는 뭐 친윤계 아닌 유이동 의원, 심지어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들이 이 한동훈 의원과 법안 발의를 같이 하겠다 네. 이러면서 또 법안 발의에도 같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로 수도권 PK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TK 의원도 있고요. 또 친윤계 주축인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공부 모임에도 한동훈 의원을 참여시키고 부산 의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공개 회동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동훈 의원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당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돌아가는 거는 저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거든요. 시점의 문제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당대표 선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게 되면 임기를 갖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장동혁 자녀 임기만 합니다. 자녀 임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별로 8월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맛이 없어요. 그렇죠.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임기 2년 풀로 채울 수 있는 거고 바로 그 대표가 뭐가 되는 거 공천권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당이 좀 차려지질 않는 거거든요. 맛없어. 지금 해봐서 소용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다음에 친윤계들도 플랜 B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관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한동훈 의원이 지금 몇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의정 활동을 하잖아요. 예. 벌써 법안 1, 2, 3호를 냈습니다. 지금 의원 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정치인은 어떻게 되냐면 나가가지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 공원에 젊은이들 막 모여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부정선거 막 선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과격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욕망,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분노, 좌절, 그거의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그것의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바로 그걸 끌고 가서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입법으로. 그래서 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만든 게 의원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한 거죠. 1, 2, 3호 법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의 분노를 담아서 그걸 정책적인 대안으로 정책적인 해결책으로 마련해가지고 법안으로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의원이 보여줘야 할 모범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장동혁은 가서 뭐 했습니까? 이거 핏기 들고 지금 부정선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말 쌈마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착근을 해야 되는 거죠. 쫓겨난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부산에서 이제 활동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서울에 있다가 아주 성실한 사람 주말마다 내려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주거지를 옮겼어요. 그냥 딱 부산에다. 그러니까 주는 부산이고 부가 서울이네. 그렇죠. 일이 있을 때만 올라와요. 근데 끝나면 바로 부산 내려가서 지역구를 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니까 또 넓어지고 있거든요. 부산 전역을 다 돌고 있고 좀 전에 보니까 또 부산 북구 갑이 아니라 북구 을도 갔어. 와.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적어도 PK에서는 PK의 염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주자다. 예. 대권 카드라는 대권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 좀 못 박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에 확실하게 발판을 마련한 다음에 점점 넓혀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흐름을 가지고 어디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까? 이제 TK로 이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법안 발의했는데 30명이 동참했더라고요. 1, 2, 3호 법안 30명이에요. 친한계를 넘어서는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원들과의 접촉의 폭이 넓히면서 서서히 일부 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비토 감정들 이런 걸 갖다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예. 어느 정도 냉각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각기를 통해 가지고 그 데탕트 화해 모드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이 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의정 활동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의 교두보, 영남권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서 자신을 갖다 영남권의 대표 주자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예. 있고 세 번째는 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친윤 쪽 사람들하고도 폭을 좀 넓혀가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게만 하면 예. 됩니다. 괜히 가가지고 뭐 들어가니 마니 뭐 말싸움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지지율은 크게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리얼미터에서 발표했습니다. 개요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46.7%, 부정
49.7%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예. 부정이 더 높고 긍정이 부정보다 낮습니다. 밑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뭐로 보십니까, 교수님? 예. 지난주에는 이제 당 지지율이 이제 크로스가 됐죠, 이미. 예. 이번 주에는 조금 지난주에는 6%까지 그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지금 좁혀졌습니다. 좀 좁혀지긴 했는데 예.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는 나왔고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마다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가 잘한다보다 3%가 높아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허니문이 끝난 거예요. 대통령 취임 지금 한 1년 넘어갔죠. 1년 됐죠. 예. 1년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거죠. 끝났다. 그렇죠. 허니문 효과가 지금 끝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기저 효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야. 내란 그러면서 그 전에 누가 너무 윤석열. 윤석열이 워낙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워낙 못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것도 굉장히 잘해 보이는 것처럼 무슨 조선시대 이래 최대의 성군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꺼져버린 겁니다. 기저 효과도 이제 아웃이에요. 이 윤석열에 대한 기억도 이 사람들한테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냐면 대통령의 이제 공소 취소 이걸 갖다 집요하게 한다는 게 이번에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 끝난 다음에 발표한 대통령의 아, 거기서도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건 계속 할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너한테 시그널을 줬단 안 말이야. 할 줄 알았더니. 근데 계속 하겠다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확 특히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쫙 빠질 겁니다 아마. 예. 그걸 딱 보니까 아 저거 진짜 대책 없네. 예. 가망 없네 이런 걸 한 거고 지금 부동산 정책 이번에도 이제 서울에서 보게 되면 강남 있죠. 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몽땅 다 국힘이 이겼잖아요. 예, 부동산 벨트입니다.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산가들도 그렇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막혀요? 전세가 막혀버린 거예요.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월세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값이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은 또 집 없는 사람들 그 나름대로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대로 불만이고 집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또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불만이네요. 그게 지금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빵빠리가 터져가지고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잊고 있었던 나의 고통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 막 800, 8천, 9천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막 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실제로 그걸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지금 손실을 봤다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다음에 결국은 또 이익을 본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이익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벌어져요? 양극화가 벌어지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안 하는 사람과 또는 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간극이 확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막 5천, 6천, 7천 가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성군이 된 것처럼 막 난리바가지 쳤는데 예. 그것의 이제 뒷면이 그 이면이 이제 슬슬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실업률이 꽤 증가했습니다. 지금 예. 청년들의 실업률이 심각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고용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의 문제도 있고 1,500원 넘어서. 주식값은 올랐는지 몰라도 예. 이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뭐예요?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이겁니다.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 이렇게 달아올랐단 말이죠. 예. 그럼 외국 사람들이 사러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상 최대 무역 흑자잖아. 예. 근데 왜 이래? 환율은? 아이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비정상적인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안 보여요. 예. 여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당 내에서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여당 내에서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 중에서 내가 볼 때는 그 정청래를 지지한 상당한 층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친문의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이 상당 부분 이탈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잖아요. 이번에.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문조털레오 막 공격하고 문조털레를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하고 조국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폴까지는 모르겠도 그 전에 노무현 있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조국, 그다음에 심지어 유시민까지도 자기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공격을 해야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지? 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면서 지지를 좀 철회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결국은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상승의 모멘텀은 잘 안 보여요. 예. 상승의 모멘텀은 안 보이고 아마도
전당대회가 시작돼가지고 이게 격렬하게 붙잖아요. 이야. 그럼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하하.